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달 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이 4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차 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이 엄격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카풀 논란 이슈로 택시업계가 들끓었던 지난해 12월. 모임이 많은 연말이기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택시 승차 거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 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 거부 처분 권한을 지난해 11월부터 시가 완전히 환수해 직접 사업 일부 정지와 면허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 게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승차 거부 처분 권한을 가져온 11월 역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 감소했습니다. 운전자나 그 회사에 대한 그 처분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승차 거부하면은 불이익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었고요. 이와 함께 연말 심야 시간대 강남과 종로, 홍대에 법인 택시 300대를 투입해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금요일 심야 시간대에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 공급을 늘린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금요일 심야 개인 택시 부재 해제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승차 거부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사의 월 수령액이 1.5%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대 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 상승을 반영해 월 수령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70세 노인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91만 9천여 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89만 6천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외식산업 경기 전망이 3분기째 악화하며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조사한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64.2로 전 분기보다 3.2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한 최근 석 달간 체감 경기와 앞으로 석 달간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론이 우세함을 뜻합니다. 주점, 일반 음식점 등 6개 업종 지수가 모두 떨어졌고 17개 시도 중 울산, 세종을 뺀 15곳이 이전 분기와 비슷하거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도 외식업계 경영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일한 기자입니다. 당정청이 모두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참석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문제를 언급하면서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공정 시장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늘고 금액도 커지면서 연간 연금 지급 총액도 2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진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20만 2천 명이 달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전년보다 17% 늘었습니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사는 66살 A씨가 204만 6천 원으로 최고 연금액을 기록했습니다. A씨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불렸습니다. 1년에 7.2%씩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보니 A씨처럼 여건만 되면 늦춰받자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고령 수급자는 111살 남성, 최연소 수급자는 1살 여아로 각각 자식과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급자가 늘고 받는 액수도 커지며 지난해 연금 지급 총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편안 대신 새로운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컨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변화시킨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사노위 계획대로 4월까지 대략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가 공을 넘겨받아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지난해 11월부터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온 야당을 향해 경사노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니 기다려달라고 설득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주처는 갑, 하도급 업체는 을, 갑질에 벙어리 냉가슴 알아온 게 우리 경제의 오랜 관행이죠. 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불공정한 갑질을 했으니 판정을 받아보자는 신고나 피해 구제가 2년째 늘어난 겁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2005년부터 한 완성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온 하청업체 A사. 그간 공인비가 올랐지만 완성차 회사가 부품 단가를 적절히 올려주지 않는 바람에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게 됐습니다. 발주업체는 처음 계약상의 내용만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부품 단가 책정의 오류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까지 깎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A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22억 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받고 부품 단가도 6.5%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납품처의 이른바 갑질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조정 신고는 3,400여 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4%, 처리 건수는 3,600여 건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2년째 증가한 겁니다. 특히 A사와 같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접수와 처리 건수 모두 가장 많았고 일반 불공정 거래와 가맹 사업 거래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구제액도 24% 늘며 처음 1,000억 원을 넘었는데 역시 하도급 거래 갑질에 대한 구제 금액이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분쟁 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어떤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겠고요. 올해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정 업무를 직접 맡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을들의 반란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월세 세액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 세액 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사례 3,3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 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암, 치매, 중풍 등으로 치료 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놓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 수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아내가 둘째를 갖자요. 둘째는 남편하기 나름이죠. 육아휴직 내고 아이 돌보는 아빠들 모습을 담은 한 대기업 광고입니다. 지난해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6.7% 늘어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502명이었던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최근 250만 원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거죠. 하지만 대기업 편중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채 30%가 안 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한 명이 빠지면 그 회사는 안 굴러가요. 육아휴직을 써버리면 경력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직을 할 때도 많은 마이너스 영향이 되겠죠.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수인계 기간 2달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상위 0.1%의 입시 경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는 고액 입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상류층의 사교육 문제를 풍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한국의 입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교육에 대처하고자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2개소 학원에서 14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 63개 학원에서 72개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고액 학원 운영자와 유명 강사 등 14명으로부터 70억 원의 탈루 소득을 추징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 역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명절 연휴, 강남 4구와 양천구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드라마 스카이캐슬 사례와 같이 고액 입시 컨설팅과 과외 교습 등의 탈법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유아 대상 외국어 놀이 교습을 하며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워커벨이라는 신조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 그러니까 매너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과 소비자는 얼마나 워커벨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워커벨이라 다소 낯선 용어지만 지금처럼 갑질 횡포가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시대엔 반드시 필요한 용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지금 아르바이트생의 현실은 어떤가요? 네, 알바몬이 이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 이른바 알바생 952명을 대상으로 매너 소비자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90.2%가 아르바이트 중 고객의 비매너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알바생이 고객들에게 비매너 행동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네요.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알바생이 상처받았던 고객들의 비매너 행동은 어떤 거였나요? 네, 일에 오른 행동은 반말이었습니다. 이 복수 응답으로 51.1%가 응답했는데요. 어이, 야 등 반말하는 고객을 대할 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깎아달라거나 서비스를 달라고 하는 등의 알바생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할 때라고 27.5%가 응답해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26.9%가 응답한 돈이나 카드를 던지거나 뿌리듯이 줄 때, 또 4위는 고객이 실수해놓고 알바생에게 무조건 사과를 요구할 때였습니다. 24.8%가 응답했고요. 5위는 16.3%가 꼽은 맛이 없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등 트집 잡아 화풀이를 할 때였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우격다짐 행동에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입장을 이용한 비매너 행동들이 참 많네요. 게다가 엄연히 알바생들 역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도 참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알바생들의 인사에 대꾸도 안 해줄 때 이 셀프 서비스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알바생들을 계속 부를 때 무조건 사장 나오라고 할 때 이 등이 알바생들이 상처받는 비매너 행동으로 꼽혔습니다. 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네요. 이러한 상황을 계속 당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바생 68.8%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후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후회했던 이유론 복수응답으로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가 1위로 뽑혔습니다. 44.6%가 응답을 한 건데요. 2위는 30.8%가 뽑은 생각보다 일이 힘들고 고될 때, 3위는 25.6%가 뽑은 사장님 등 상사의 비위 맞추기가 너무 힘들 때 등으로 상위권에 오른 이유는 이 대부분이 심리적인 요인과 관계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일을 할 때 육체적인 피로보다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때 더 고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후회하게 된 알바생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지만 이 고객들의 매너에 감동을 받은 경험도 90.5%나 돼서 이 워커벨 문화에도 희망이 보였는데요. 알바생들이 1위로 뽑은 감동받았던 고객들의 매너는 복수 응답으로 44.2%가 뽑은 내가 건넨 인사에 함께 대답하거나 상냥하게 대해줄 때였습니다. 또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등 나의 서비스에 감사함을 표현할 때로 40.7%가 응답해서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1, 2위에 오른 응답을 보니 모두 사소한 말 한마디나 따뜻한 대응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응답들 역시 사소한 배려들이었는데요. 내가 한 실수에도 이해하고 기다려줄 때, 고객이 이용했던 테이블 및 자리가 사용 후에도 깔끔할 때, 또 나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와 줄 때,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줄 때 등의 이 매너가 아르바이트생이 감동받은 경험들로 뽑혔습니다. 네, 다른 순위에 있는 내용들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결국 작은 배려만으로도 워커벨 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잘했다고 생각한 비율은 91.2%로 후회했던 경우보다 22.4%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61.3%로 월급을 받았을 때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을 드렸을 때가 24.1%, 또 3위는 23.8%가 응답한 통장 잔고가 쌓일 때, 또 4위는 알바를 통해 사회 경험이 쌓여갈 때로 16.2%가 응답했고, 5위는 14.1%가 뽑은 나의 단골 고객이 생겼을 때였고, 6위에는 12.9%의 비율로 고객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올랐습니다.
네, 힘든 아르바이트라도 내 가족을 위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힘들었던 경험을 모두 잊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힘든 아르바이트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힘이 소비자의 작은 배려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설문조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인사, 바로 이것이 워커벨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